안녕하세요, 닉시학입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시니까 혹시나 저의 잘못된 영상으로 여러분의 계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영상 시작 전에는 이렇게 경고주의를 하려고 합니다. 주식 공부는 재밌지만 실전은 정말 쓰디쓰거든요. 아무쪼록 저의 영상이 여러분의 공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닉시학의 주식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거래량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그중 저에게 거래량에 관해 가장 많은 영감을 주었던 기자모리의 거래량 3분법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자모리는 엘리엇과 동시대 때의 일본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엘리엇의 5파동과 흡사한 기자모리 9파동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파동과 사이클은 큰 틀에서는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다를 건 없지만 기자모리는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거래량에도 주목을 하였다는 겁니다. 기자모리의 거래량 3분법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락하던 거래량 추세선 바닥에서 1번 거래량이 추세선을 돌파하고 2번 거래량은 1번을 돌파하고 3번 거래량이 2번보다는 낮고 1번보다 높이 위치하면 상승 추세의 전환이 확실하다고 합니다. 거래량의 바닥은 파동의 마무리가 되었음을 알리며 추세선을 돌파하는 거래량은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한 어떠한 에너지가 생성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거래량 추세선은 한 사이클이나 파동이 끝나감을 보여주기 위해 그어놓은 것 같고 실제로 주목해야 하는 건 바로 거래량 바닥에서의 1, 2, 3번 거래량의 의미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바로 모든 파동의 시작이자 추세와 조정의 기본 모습이며 매집과 분출의 정형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거래량을 통해서 분석한다는 기자모리의 생각이 저에게는 차트를 바라보는 발상의 전환점이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실제 차트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거래량의 추세선을 긋고 추세선을 이탈하는 3분법이 나온 모습인데요. 이때 1번 거래량은 꼭 추세선을 이탈할 필요가 없고 음봉이든 양봉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2번 거래량은 평소보다 많은 양봉의 거래량이 나와야 합니다. 같은 차트인데 3분법이 나온 다음의 모습입니다. 이번엔 봉 차트와 연결해서 보자면 1번에서 봉은 대부분 단봉이 나오고 이때 단 양봉이 나오면 더욱 좋지만 음봉이 나와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2번에서는 일단 음봉이 나오면 안되고 기다란 장대 양봉보다는 시세가 많이 분출이 안된 중간 정도의 양봉이 나오면 좋아요. 대부분 삿바형 봉이 많이 나옵니다. 3번에서는 음봉이든 양봉이든 단봉이 나오면 좋고 음봉이 나오더라도 2번 봉을 완전히 잡아먹는 음봉이 나오면 안 좋아요. 즉 장대 음봉이 나오는 건 안 좋다는 거죠. 이번에도 같은 종목 차트인데 네모박스 안에 맨 앞에서도 거래량 3분법이 나온 모습이 보이니까 이 부분을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부분을 확대해서 보니까 좀 더 선명하니 잘 보이네요. 이번에는 거래량에서의 추세선은 안 보이고 거래량 바닥에서 새롭게 3분법이 나온 모습입니다. 또 다른 모습은 3번이 2개가 있다는 거네요. 즉 거래량 3분법은 봉 3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파동을 일으킬 에너지가 들어오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종목의 주봉 차트입니다. 이번에는 3번이 3개가 되면서 봉이 5개가 되었네요. 이렇듯 2번은 한두 개로 늘어나기도 하고 3번은 두세 개로 늘어나기도 합니다. 이때 살펴야 될 건 3번 거래량이 1번 거래량보다 작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그 결과물인데요. 어쩜 이렇게 상승하는 것만 잘 골라오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파동이나 추세와 조정을 봉 차트에서만 찾는 게 아니라 거래량에서도 찾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번엔 또 다른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처음엔 간단한 1, 2, 3번인 줄 알았는데 뭔가 숫자가 많아지면서 갈수록 복잡해지는 것 같죠. 하지만 의외로 단순합니다. 최초 바닥에 있는 거래량이 1번이고 평소보다 많은 거래량이 생기면 2번, 그
그리고 2번보다 작고 1번보다 큰 거래량이 3번, 마지막으로 2번을 뛰어넘는 거래량이 나오면 4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심히 봐야 할 건 동그라미가 그려진 마지막 3번 거래량입니다. 갑자기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든 모습인데 이걸 거래량 스파이크라고 부릅니다. 거래량 스파이크가 나오는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매집이 완료된 상태에서 세력이 주가에 관여를 하지 않고 일반 매매자들의 순수 물량 체크를 하기 위함이고, 또한 3번 거래량은 매집 후 조정의 단계이고, 조정의 단계는 일반 매매자들 간의 손바뀜을 유도하여 매물대를 지지대로 바꿔주는 작업인데, 거래량 스파이크는 이 일반 매매자들의 손바뀜이 완료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세력은 손을 놓고 있고 개미들끼리도 손바뀜이 끝나고 거래가 되지 않고 있으니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그 주에 쉬는 날이 많아서 실거래일수가 작아서 거래량 스파이크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절이 깨있다거나 공휴일이 깨있다거나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잘 확인을 해야 합니다. 거래량 스파이크를 하나 더 볼게요. 기본적으로 3번 거래량은 1번 거래량보다 작으면 안되지만 거래량 스파이크는 A로 두고 있어요. 3번에서 쉬는 날 없이 정상 거래일인 5일이었는데 갑자기 급격히 거래량이 줄어들었네요. 이 차트는 거래량 스파이크 이후의 차트인데요. 정말 대단하네요. 매집 평균 단가에서 3배 이상을 올려놓았으니 매집이 아주 훌륭히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특이한 케이스인데 3번이 없는 모습입니다.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가다가 갑자기 한 번에 폭발하는 모습인데요.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간혹 나오는 모습이니 소개하는 차원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4가지의 유형으로 분류가 되네요. 거래량 3분법의 가장 기본형과 봉이 몇 개 더 늘어나는 연장형이 있고, 갑자기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스파이크형, 그리고 거래량이 아주 서서히 조금씩 연속으로 늘어나는 영속형, 이렇게 되겠네요. 아무튼 기자몰이의 거래량 3분법은 단순한 그림과 패턴과 형태로만 이해를 하려고 하면 뭔가 실전으로 쓸 수 있는 이론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론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저에게 맞게 매집과 분출과 분산이라는 개념을 대입하여 거래량 3분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거래량은 매집하기 좋은 위치인가를 살펴보고, 2번 거래량은 매집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3번 거래량은 조정의 특성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4번에서는 분출의 특성을 띠고 있는가를 반드시 살펴봅니다. 주로 주봉에서 큰 틀을 보고 일봉에서 세부 내용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지 이게 맞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무튼 거래량 3분법을 알아봤는데 원래는 기자몰이가 구파동으로 더 유명하니까 마지막으로 기자몰이의 구파동을 대입해서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유년기에서 거래량 3분법 연장형이 나오면서 조심스럽게 1차 매집의 흔적이 보이고요. 소년기와 청년기에서도 거래량 3분법 연장형이 나오면서 이번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매집의 흔적이 보이네요. 마지막 거래량 스파이크와 함께 다음 장년기에서의 본격적인 분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년기에서는 가격은 더 오르지만 아무래도 노년이라서 힘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래량을 보면 점점 줄어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네요. 파동이라는 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서 그냥 재미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거래량 3분법이 나왔다고 해서 꼭 주가가 상승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우연히 나왔을 수도 있고요. 혹은 하이 차트에서 살펴보면 매집과 분출 분산의 한 사이클이 아주 짧게 이루어져 단기 시세가 끝난 차트일 수도 있는 거죠. 차트라는 게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항상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길러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내일도 출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영상이 여러분의 공부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상 닉시작의 주식공부 닉시작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죠.